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의 병상 가동률은 벌써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흥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고흥을 발사체 산업 메카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인데 대전이 추가로 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여수시 현안 사업이던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다시 추진됩니다.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 입점 계획까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 이후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해양 오염은 물론 선박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다 중단된 여수 여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다음 달 사업 시행자 공모도 시작될 계획인데 이번엔 여천역 주변 지역대에 복합 쇼핑몰의 입점 계획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 내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로 진입하는 KTX의 관문 여천역입니다. 이 일대 36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난해 도시개발법령 개정 공포에 따라 민간 공모 공고 과정에서 중단됐던 여수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여수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남해안권 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된 도내 첫 민관 합동개발 방식 프로젝트입니다. 여수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은 시 50.1%, 민간 사업자 49.9%의 지분 출자를 통해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도 1조 5,2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30년까지 열차와 공항, 버스터미널 등 복합 환승센터와 유통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여천역 주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 시작으로 다음 달 민간 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 계획까지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2023년 1월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수목적 법인 설립과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여천역 주변 개발 사업 계획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최근 신세계그룹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로퍼티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지 못하는 지역의 중소도시임을 감안해 작은 스타필드 개념인 스타필드 빌리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려고 개발 컨셉을 컨설팅을 해서 브랜드 컨셉을 잡아놓은 빌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천에 LOI를 써준 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컨소시엄 쪽에서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특히 민선 8기 순천시도 스타필드의 유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역의 체류형 정통 복합 쇼핑몰의 거점을 어느 자치단체가 선점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교통과 쇼핑, 문화, 정주 공간을 두루 갖춘 도시관리로 남해안권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여수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병상 가동률은 어느새 70%를 넘었습니다. 이동량이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부터 경리병동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받고 있는 목포의 한 종합병원. 보건소에 배정 없이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병원으로 참여한 겁니다. 확진자 입원 병상으로 23개를 배정했지만 빠르게 차면서 비어있는 병상은 5개뿐. 그나마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을 거절한 결과여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자율입원 병상 8병상 참여를 했었는데 그 병상이 너무 이제 적다 보니까 확진자는 늘어나고 환자분들 오셔서 많은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3병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전남의 민간병원은 56개,
병상은 1,060여 개입니다. 하지만 이미 96%가 사용 중입니다. 의료원 등 도내 공공병상의 가동률이 70%를 넘겨 위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확진자들이 민간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위중증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나 사망을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위중증 병상도 지금 추가 확보를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에서 1, 2주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병상은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 달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까지 앞두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선별진료소 확대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율방역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소병철 의원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해 순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순천 시민들이 소음과 분진 안전 문제로 노선 지중화나 우회로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마이 동풍이었다며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소 의원의 질의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경전선 사업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보지에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이외에 대전이 추가될 조짐이 보이면서 전남도와 고흥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진 점화. 지난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전남 고흥은 발사체, 경남 사천은 위성 분야를 특화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31년까지 이들 클러스터 육성에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미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수년 전부터 이를 준비해왔고 이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 인재개발 클러스터가 추가될 경우 자칫 고흥 발사체 클러스터의 전문 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기능이 위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발사체 분야가 발사장과 연소 시험장 등 현장에서만 가능한 영역이어서 고흥의 기능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우주 발사체 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 발사장, 연소 시험장 등 우주 발사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기술 개발, 시험평가,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우선돼야 할 우주산업 분야가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후보 지역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 자체 감사 결과 일부 부서에서 업무 추진비와 출장비 등의 지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가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 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기획예산실 등 16개 부서에서는 법인카드 결제 대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체 금액이 발생했고 연체 수수료를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또 관광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 사용이 제한된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했고
지역 경제과에서는 출장 종료 처리가 되지 않은 출장권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도권만 비정상적으로 발전해왔는데 정부가 첨단 산업의 수도권 독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호남과 강원, 영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국정모토로 삼겠다고 강조했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절망의 지방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대 반도체학과 증원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만 잘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발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켜 첨단 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대학 육성 종합대책과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까지 나서게 되면 대정부 투쟁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가져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를 통해 초강력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광주 전남이 연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또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지방 소멸 등 지역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지만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비까지 내려 후덥지근한 날씨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 날씨는 최저기온 23도로 시작해 최고기온 27도 안팎으로 일교차 적은 날씨 예상됩니다. 광주와 목포는 최저 24에서 최고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잔잔하겠습니다. 먼바다 포함 최대 1.5m 예상되고 바람은 초속 4m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7시 29분, 간조 시각은 새벽 1시 51분입니다. 이번 주 주말은 비교적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I넷이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여수 앞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양만 10,000톤에 달합니다. 쓰레기 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 폐기물의 경우 선박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앞바다를 표류하던 폐가두리 양식시설이 무트로 옮겨집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철제 구조물도 바다 위를 떠다니다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돌산 바닷가에 든 페트병부터 유리병까지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지난주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상한 생활 쓰레기 그게 많아 엄청. 저번처럼 막 집중호우 쏟아지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하여튼 이쪽 돌산 이쪽에는 가관이야 가관 쓰레기 때문에. 실제로 여수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400여 톤이던 해양 쓰레기는 2020년 3,000톤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2,000톤 이상이 수거됐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환경 오염은 물론 선박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폐그물에 선박 추진기가 감기는 등 올해 들어서만 여수 앞바다에서 부유물 감김 사고 24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여객선 엔진에 해양 쓰레기가 끼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2019년 전북에서는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기면서 배가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해양 부유물을 선박이 운항하면서 잘 관찰해야 하며 선박의 안전 운항 속도도 준수하면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여수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양만 11,000여 톤. 해경은 항포구에 방치된 폐허구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해상 무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2022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음악제는 여수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진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해 클래식 애호가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제 기간 동안 여수공항 전남도립미술관 등지를 순회 공연하는 찾아가는 클래식 연주회도 열려 동부권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초남공단 앞 갯벌에 오염물질이 유입돼 당국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초남 1공단 인근 바위 틈에서 검붉은 색의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갯벌 쪽으로 유입됐으며 갯벌에 서식하고 있던 갯고동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했으며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원인과 오염원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5개월여 남은 여순 사건 피해 신고 기간에 단 한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라도 더 신고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신고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의 운영에 더해 보존된 사료와 진실화해위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로 피해자 발굴을 진행하는 등 내년 1월 20일까지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